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메타버스 기업들과 다르게 모든 기업들의 업무 진행을 메타버스화 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들이 디지털과 물리적 공간을 통합하는 새로운 협업 구조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MS는 메타버스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다른 기업들과 부딪히지 않고 자신들이 기존에도 잘해왔던 산업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전 세계 게임 시장 규모는 올해 약 243조 원입니다. 오늘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나서 모든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알아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다들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 건 알고 있으시죠? 자, 그런데 최근 MS가 닌텐도의 콜 오브 듀티를 10년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갑자기 이건 왜 얘기하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소니는 MS가 액티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자신들의 플랫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게임들을 MS가 독점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MS가 천사빙의해서 닌텐도의 콜 오브 듀티를 10년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니의 걱정을 달래주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죠? 아니 그래서 이게 뭐 어쩌라고? 이러한 소니와 MS의 공급 계약에서 우리가 MS의 향후 사업 계획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MS가 액티비전을 통해서 직접적인 관여를 크게 하지 않더라도 추후 메타버스 게임 시장의 공급 계약과 저작권료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한 소리를 하네. 게임 시장 수익은 애초에 인수 목적이었는데 왕김이야. 감민언이야. 아니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이제부터 본론이고 MS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메타버스 기업들과 다르게 모든 기업들의 업무 진행을 메타버스화 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이 점이 다른 기업들과 크게 다른 점이죠. 현재 메타와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메타버스 시장 진출은 서로 경쟁하는 구도로 가면서 메타버스 접속 장비와 하드웨어 시장에 비중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MS는 최근 삼성과 협력해서 생산하려고 했던 홀로렌즈 3의 생산을 중단하고 하드웨어 개발팀을 해산한다고 밝혔죠. 이렇게 자신들의 약점 시장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서비스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분야에 집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 변화는 MS가 무려 93조 원에 달하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죠.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4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미국의 거대 게임 기업입니다. MS가 인수한 진짜 목적이 뭘 것 같나요? 게임 회사니까 당연히 게임으로 돈 쪽쪽 빨아먹으려고 인수했겠지. 뭔 목적이 있겠냐? 게임으로 돈을 벌기 위함인 건 당연하고 오히려 그건 부가적인 것입니다. MS는 거대 게임 플랫폼을 통해서 수억 명의 사용자에게서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강점인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이용하고 메타버스와 가장 유사성을 띠는 기존의 게임 시장 데이터를 통해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수했다고 생각해요. 산업 진출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회사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 선점도 가능하겠네요. MS의 메타버스 사업 진출 계획은 가상 업무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목표가 있습니다.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들이 디지털과 물리적 공간을 통합하는 새로운 협업 구조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많은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도 더욱 효율적인 생산성을 내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업무 환경이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판단되고 있죠. 자, MS가 전체 메타버스 시장을 목표로 하지 않는 중점이 여기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업무를 보는 시간이 인생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시간적 비중이 높죠. 이러한 시장성을 보고 업무 환경의 메타버스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현재도 각종 가상세계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기업들과 협업하여 아바타 기반의 회의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메타버스 진출 계획들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똑똑함이 팍팍 티나는 부분이에요. 도대체 뭐가 똑똑한 거야? 그냥 빈틈 노리는 거 아니야? MS는 메타버스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다른 기업들과 부딪히지 않고 자신들이 기존에도 잘해왔던 산업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윈도우 이용 안 하고 있는 사람 있나요?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우리가 업무를 볼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죠. 이게 바로 돌파구입니다. MSN에는 그냥 원래 자신들이 장악해왔던 시장 장악력을 적극 이용해서 안전하게 사라지지 않을 업무 환경 시장을 잡아먹겠다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가 이어지는 한 우리는 평생 동안 일하고 업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MS는 코로나 덕분에 현재 비대면 업무와 교육에 대한 시장 가능성을 이미 명확하게 확인했고 이것을 메타버스 시장의 발전으로 인해 변화하게 될 가능성을 알아보고 가상 업무 환경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S는 현금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산업혁명의 속도에 발맞춰서 진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메타버스 업무 환경 플랫폼은 천문학적인 돈이 흘러 들어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안전하게 하니? 말이나 되니? 아니죠. 기기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연구와 같은 큰 소비를 하지 않고도 자신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고객층을 이용하여 기존에 잘하던 사업을 메타버스 시장에도 연속적으로 적용하여 이어나간다면 출혈 경쟁과 위험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되겠죠.
또한 글로벌 메타버스 업무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데이터 처리 능력과 클라우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메타버스는 방대한 자료와 서버의 안정성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이죠.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죠? MS의 클라우드 사업은 세계 2위로 1등인 아마존의 클라우드 점유율을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매출 성장률이 매년 2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메타버스 시장 진출 기업들과는 다르게 기존의 클라우드 사업 역량을 이용해서 빠른 진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얘네는 이미 갖춰진 애들이고 실현 못 해내진 않겠다. 다시 말해 메타버스 업무 환경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시장을 빠르게 초기에 선점하게 되면 얻는 이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 MS의 추진력을 통해 얻게 될 이익들을 미리 기대해볼 수 있겠죠. MS의 메타버스 사업 역량 발전이 증시에 이목을 집중시키게 되면 투자금과 여유 자본도 확보되면서 성장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전 세계 게임 시장 규모는 올해 약 243조 원입니다. 게임 시장은 콘솔 하드웨어의 성장 주기가 가장 좋은 상황에 진입했고 지속되던 반도체 문제가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소니, MS 등의 콘솔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디오 게임 시장 자체가 경기 침체를 견뎌내기 좋은 산업이라고 판단되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단기적인 시장 침체 우려 속에서도 MS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익 성장 여력에 큰 위험이 따르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린 내용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MS의 장기적인 미래 성장 여력 역시 뛰어난 상황이죠. 또한 MS는 18년간 배당이 성장해왔고 매년 자사주 매입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주들에게 아주 베풀 줄 아는 기깔나는 기업이라는 것이죠. 배당 성장성도 현재와 같은 배당률 상승 속도면 9년 뒤에는 배당률이 2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하기에도 매력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한 하락과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었을 때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는 관련이 없는 하락이기에 투자하기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기업의 본질 가치가 흐려지지 않고 돈 잘 버는 기업이 시장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여러분들이 돈 냄새를 맡고 신중하게 달려들기 시작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강아지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들게. 투자할 때만큼은 강아지가 되어야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 냄새를 귀신같이 잘 맡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선 겁니다. 앞으로도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방향성을 보면서 투자 기회를 시장에서 잘 잡아내는 현명한 투자자가 됩시다, 여러분.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